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온 맥사라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영상은 그냥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만든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우는 꿈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외국어를 배우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청자들이 어떤 외국어를 배우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 영상을 중지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벨을 누르시고요. 어떤 외국어를 공부하시는지 코멘트에서 알려주세요. 됐어요?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시작하겠습니다. 긴 얘기를 요약하자면 2013년에 전주에 있는 기선여자고등학교에 교환학생으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도착했을 때까지 제가 한국어를 얼마나 못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반 친구들이 100% 한국인들이었고 수업 때도 100% 한국어를 듣고 있었는데 제가 한국어를 너무 못해서 정말 답답했어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성적이 좋았고 좀 똑똑한 편이었는데 한국의 언어를 못해서 갑자기 아기나 바보처럼 대하게 된 것이 되게 답답했어요. 진짜 살아같이 내 안에서 갇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1부 문법 배우기. 첫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웹사이트는 TTMIC 아니면 Talk to Me in Korean이라는 웹사이트입니다. TTMIC은요 무료로 영상, 팟캐스트, PDF를 올리는 한국어 교육 웹사이트입니다. 이제 책도 살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을 때 용돈이 없는 꼬마라서 그냥 공짜 팟캐스트만 들었어요. 그래도 진짜로 이 웹사이트가 없었으면 한국어 문법 하나도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매일매일 듣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났을 때, 버스 탔을 때, 점심 먹었을 때 진짜 이 웹사이트는 저를 살려줬단 말이에요. 제가 몇 년 후에 홍대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선현우라는 호스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진짜 울 뻔했어요. 저는 지금 럴킴이라는 유명한 한국인 가수랑 같이 조지타운을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이 순간에는 제 한 평생 동안 제일 스타일스트럭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제2부 쓰기 연습.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도 초등학교 한 5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까지 거의 매일 일기에 제 생각과 경험을 적었습니다. 전주에 도착한 후 일기에서 다 한국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끔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한 친구들은 외국인이 잘못된 한국어로 쓰는 것에 흥미롭다고 생각했나봐요. 그래서 한 친구는 제가 책상을 주의하지 않고 있었을 때 한 번 제 일기를 봤어요. 생각만 해도 당황스럽네? 간단하게 말하자면 옆에 앉았던 애 왠지 화났던 것 같아요. 저한테 절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그때 모서리 책상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외로웠어요. 그래서 아무나도 안 볼 줄 알아서 그 친구한테 화난 것에 대해서 섰나봐요. 근데 다들 알게 됐어요. 아무튼 읽기에 쓰기로 한국어 쓰기 연습을 했었습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읽기를 보여주지 못해서 랭에이시라는 읽기 내용을 올렸었습니다. 랭에이시는 외국어를 배우는 미국인, 일본인, 한국인, 키르기스스탄인 전 세계 사람들이 외국어로 쓴 글을 올릴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올린 다음에 그 언어의 원어민이 고쳐주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외국어 수업들에서도 이 웹사이트를 많이 썼는데 도움이 진짜 많이 된 것 같아요. 시청자들은 영어, 한국어, 일본어, 히브리어, 체로키어 무엇이든 언어를 배우시고 있으면 이 웹사이트를 추천합니다. 게다가 공짜입니다. 제3부 어휘 암기.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어떤 단어를 필요할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랜덤으로 단어를 배웠었어요. 이거 저온 전략이 아니었어요.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다른 사람의 이름, 나이, 취미 간단한 것들까지도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휘 배우기 전략으로 시작하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1000가지 단어 리스트를 찾으시면 훨씬 빠르게 진부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어휘를 훨씬 빠르게 암기하시고 깊이 기억하시려면 단어의 어원을 배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 미어추 A Handbook of Korean Vocabulary라고 하는데 단어들 다 한자별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어휘의 뜻을 그냥 생각 없이 외우는 거 아니라 그 의미가 왜 있는지 배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뜻을 암기하지 마세요. 사용하는 법도 배우셔야 돼요. 저는 네버 사전에서 이미 영어로 번역된 예문을 외웠습니다. 문장 속에서 어휘가 어떻게 쓰이는지 배우실 수 있으면 훨씬 자연스럽게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암기에 도움이 된 애플리케이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름은 암기입니다. 진짜로 암기. 외국인들이 일본어 한자를 배울 수 있는 앱으로 시작했는데 솔직히 암기가 많은 수업, 특히 외국어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플래시카드 앱이 아니고요. 스페이스 레피티션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미 잘하는 것을 다시 배우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된 거예요. 계속 똑같은 카드를 틀리면 그 카드를 더 자주 보이게 됩니다. 간단한 단어를 이미 잘 알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긴 기간 동안 안 보입니다. 되게 간단하지만 유용합니다. 게다가 무료입니다. 예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격. 그래서 저는 강렬히 추천합니다. 제4부 말하기 연습.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고향에서 한국인 한 명도 없어서 그냥 거울 앞에서 샤워를 하면서 한국어를 연습했었습니다. 아쉽기만 해도 이 방법은 부족했습니다. 전주에 도착했을 때 한국어를 연습하기에 좋은 기회일 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잘못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변 한국 사람들이 다 저와 함께 영어를 연습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한국어를 되게 못해서 이거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수록 걱정스러워졌습니다. 한국에 1년 동안 있으면서 한국어를 안 배웠으면 귀국할 때 진짜 당황스러운 일이겠죠? 그래서 저는 전학을 바꿔야 됐습니다. 하루는 목에 사인을 두린 채로 학교에 갔습니다. 저한테 영어로 말하지 마주세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날에는 친구인 줄 알았던 애들 몇 명 저랑 놀기 싫어진 것 같아요. 제가 선을 넘어갔을까 걱정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솔직히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기회들이 되게 많아요. 뭐 학원도 있고 대부분의 서양에서 온 외국인들은 한국어 배우기에 대한 관심 하나도 없죠. 근데 미국에서는 면대면으로 한국어를 연습하는 기회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기만 해도 한국에서 한국어를 빠르게 배우는 목표가 있으면 이런 상황들에서 그냥 참고 견뎌야 합니다. 만약에 아직도 한국에 오실 기회가 없었으면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엔 몰랐었지만 한국이 아닌 곳들에서도 한국어를 연습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있습니다. 얼마나 한국에서 멀어도 얼마나 시골이라도 현재 기술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아주 쉽게 외국어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 연습을 하기 위해서 italki.com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언어 교환 친구를 찾아보세요. 저는 심심할 때 가끔 이 웹사이트를 사용합니다. 학비를 내고 들 수 있는 언어 수업들로 유명해졌지만 저처럼 돈이 없는 학생이시라면 언어 교환 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료라서 추천합니다. 제가 힘들게 배워야 하던 외국어 배우기 팁들이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한국인만큼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데 이 웹사이트들하고 팁들로 언젠가 타일러만큼 한국어를 잘하는 목표를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